to anyon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째 저는 짱의 둘째 탐행입니다. 아니 뭐야 언니 어디 가요? 스타. 머리가 막. 자, 오늘의 주제는요. 와요. 위해서 부동산 투자로 파이어족이 되신 바로 진성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토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부동산 전업투자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아마다군 진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아니 저는 파이어족을 네.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파이어족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파이어족의 일상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우선은 와이프 이제 보내놓고 애들 아침을 좀 차려주고요. 등교하고 나면은 10시쯤부터는 식상에 앉아가지고 밤새 입금된 뭐 월세를 확인한다든지 아, 이런 거 아니면은 보죠. 일상이 월세예요? 월세예요? 월세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고. 네네. 와. 들어오시거나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스케줄 확인하고요. 그러고 있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은 뭐 유튜브 할 거 자료 정리한다든지 블로그 쓸 거 정리한다든지 강의를 또 제가 하고 있거든요. 강의 준비를 그러니까. 뭐 한다든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남편감 아닌가요? 육아, 샌디,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요. 네네. 진짜 최고의 남편인데 파이어족이 된 우리 남편에 대해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를 막 하러 다니는 시기에는 미려.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고 불안해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성과를 좀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저를 믿게 됐고 이제 응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보고 있을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현재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좋고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지만 뭐 열심히 살자. 와. 배울점이 많으신 또 인생 선배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탐에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일단 솔직히 저는 현실적인 게 제일 또 가지고 계신 네. 자산이라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14채가 있습니다. 와. 얼마째요? 한 채도 네. 없어요. 저도요. 서울 재개발 빌라가 이제 한 3개가 있습니다. 그거의 자산 가액은 뭐 계산을 해봤더니 한 76억 정도 되더라고요. 순 자산액은 한 3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 수입원이 이제 건물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 주님 반갑습니다. 네. 건물은 이제 3개가 있고요. 총 이제 자산 가액은 72억 원 정도 됩니다. 와. 네. 그래서 순 자산은 한 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정도 자산을 형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이 정도 된 거는 22년도 정도 퇴사할 무렵에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런 자산을 모두 만들어 내신 건가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17년도부터. 10년도 안 된 시간에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5년 정도 딱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월에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건물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3개에서 다 합치면은 이자를 다 빼고 운영 비용 다 빼서 순 현금 흐름은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비결이 제일 궁금한 거 같아요.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안에 되신 분들 사실은 못 전 처음 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사실 저희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때 뭐 투자금이 없었으니까 이제 분양권부터 시작을 했고요. 분양권은 초기 비용이 되게 적게 듭니다. 어느 그리고 이제 정도 생각을 저희가 하면 되나요? 분양가가 뭐 3억이다라고 하면은 뭐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새는 이제 피가 안 붙은, 그러니까 무피라고 하죠. 많이 있지만 제가 살 때는 뭐 1,0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이제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한 3천에서 5천? 저도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5천으로 네네. 76억을 만든 기적에 기적이네요, 진짜.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 해야 돼. 근데 뭐 그러니까.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건 네. 엄청 많은데 왜 하필 부동산을 처음에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주식을 했었죠. 그때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가 M&A가 된다고 해서 저희 회사 걸 샀었어요. 저는 내부자니까 저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샀었죠. 근데 2달치 월급을 다 날렸어요. 네. 아이고. 그때 힘들었죠. 그래서 주식은 나랑 안 맞는구나 생각을 이제 그때 접고 그럼 뭐가 있을까? 부동산밖에 없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2030도 많이 관심 많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파이어족으로 가까이 빠르게 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풀어내는 제 강의가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자산의 크기를 늘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을 팔아야 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초보자의 마인드라면 투자자의 마인드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갭 5천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는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3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렇게 소유권을 많이 늘리는 게 굉장히 크게 저한테는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자산액 총 파이가 이제 커지면서 상승장을 맞이하면은 자산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른 것을 저희가 어떻게 취하느냐? 부동산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익이 들어오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올라간 차익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전세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를 교체를 해서 높아진 전세금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KB 시세라는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 올라간 만큼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대환 대출을 하면서 미리 저희가 당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사게 된 겁니다. 건물을 사면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진짜 돈이죠, 그죠? 그걸로 이제 파이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로 월세로 좀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건물은 다 100% 다 월세로, 아파트는 거의 다 전세로. 네네. 요새 경매 시장에 꼬마 빌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왜 나오냐면은 대부분 다 전세로 세팅이 돼 있어요. 시공비나 투자금을 가장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회수를 하고 또 짓고, 또 전세로 놓고 회수를 하고 또 짓고, 이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된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절대 전세로 세팅을 안 합니다. 소유권을 많이 늘리자. 네. 이제 사회초년생이거나 돈을 벌기 시작한, 근데 이제 집은 사고 싶은 청년들에게 1주택자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당연히 이제 투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산액을 키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한다고 보면은 차익형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맞겠죠. 궁금한 게요. 또 경기도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맞는지. 무조건 서울에 하면 좋죠. 되면은 무리해서라도 서울에다가 살아. 저 같으면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경기도나 인천권에 갭 투자를 좀 여러 군데 한번 해보셔서 입지 공부나 지역 공부 이런 거를 좀 하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일 최소의 시드는 얼마가 있으면 우리가 궁금해.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한 아파트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아파트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도 가능한 아파트들이 1,000만 있고, 원. 사면은 오히려 전세가가 높아서 돈이 더 생기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막상 그런 걸 추천을 해드려도 그분들은 너무 생소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투자 방식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겁이 좀 나죠. 궁금한 게요. 그럼 강남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한다 하면 빌라든 주택이든 상관없다고 보시나요? 서울에서 빌라를 산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면 당연히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빌라, 적어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도는 되어 있는 지역을 사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내 시드가 작은데 굳이 서울에 25년, 30년 넘은 구축을 사느냐, 재건축도 힘든 그런 상황의 어떤 구축이다, 굳이 서울이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은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라도 경기도에도 호재가 있는데도 눌려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것을 추천드리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거든요. 뭐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나오는 분양 물량들의 분양가를 보면 굉장히 올라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장에 딱 나오는 가격이 이미 올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것들과 연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애들은 당연히 그 가격에 수렴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든요. 한마디로 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랑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때가 법원을 많이 가야 된다. 만약에 법원을 간다면 어떤 물건들을 좀 보면 좋을까? 한 1,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먼저 낙찰 받아서 그거를 한번 매도까지 해보고 수익을 한번 얻는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사이클을 돌려보시고 이게 나랑 성향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방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걸 들으니까 저 같은 새싹들한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을 꿈꾸는 새싹들에게 파이어족이 되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렇게 해라,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공하신 분들
분들을 보면은 레버리지를 안 끼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버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 큰 돈을 잡고 대출을 받고 잘 갚아 나가잖아요. 그럼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또 대출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깨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쨍그랑.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정리하고 좀 마무리할까 봐요. 일반 직장인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하게 하실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어렵지 않았구나라는 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두려움도 빨리 떨쳐내시고 재테크를 해서 월급을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퀀텀 점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서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질문 좋아요. 하나만 드려도 우리 될까요? 차민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질문하는 거 처음이에요. 네. 내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이전만큼은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다. 많죠. 많은데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그 시간을 온전하게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같이 또 저녁을 만들고 아침에 또 애들 밥을 차려주고 뭐 이런 어떤 소소한 일상을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제 파이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제일 나오는 것 중요해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땠어요, 다음에? 저는 두 가지가 딱 꽂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 모두의 꿈이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맞아요.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게 직장인들한테는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일 저한테 마음에 탁 꽂혔고, 두 번째는 시대가 적어도 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실제 전업 투자자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뭔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라도 우리 해보자 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힘내셔서 진짜 우리도 10년 안에 꼭 우리가 파이어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할 때